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제 노화로 인한 얼굴 변화, 특히 이제 페이스리프트 수술은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수술은 단순히 이제 피부를 뭐 당기는 수술이 아니고 얼굴의 그런 구조와 노화 과정을 사실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풍부한 임상 경험과 그 해부학적인 이해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있는 우리 반호박이 성형외과는 전통적으로 리프팅 수술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 생각에 그 이유는 항상 좀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결과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리프팅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처지고 무너지는 얼굴 조직을 원래 위치에 가깝게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고 피부 아래 근막 그리고 처진 조직을 좀 함께 정리해서 얼굴의 윤곽을 좀 또렷하게 개선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과하게 당겨진 느낌이 아니고 좀 피곤해 보이던 인상이 정돈된 느낌, 보다 젊었을 때로 원상복귀되는 느낌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올바로 시행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는 대부분 좀 지나치게 과도한 당김이나 잘못된 방향의 리프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표정을 고려해서 웃거나 말할 때도 좀 자연스러운 결과를 목표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된 페이스리프팅은 수술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얼굴이 편안하고 젊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사실 뭐 페이스리프팅에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도 얼굴의 처짐 정도와 피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페이스리프트 수술 종류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얼굴에 맞는 수술을 사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풀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는 안면 거상은 대부분 이제 4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이제 처음 받게 되시는데, 좀 더 이른 뭐 30대라도 처짐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분 리프팅이나 최소 절개 리프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리겠지만 이제 남성과 여성은 피부 두께, 지방의 분포, 그리고 또 원하시는 인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디자인과 절개 위치 등의 살짝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보다는 개개인이 다 특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수술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은 걱정은 사실 얼굴이 과하게 당겨 보이지 않을지, 그리고 또 수술 후에 뭐 표정이 부자연스럽지 않을지, 그리고 또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 흉터가 눈에 띄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희가 수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절개법은 사실 흉터를 굉장히 노출이 최대한 적게끔 하는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흉터가 나는 원래 피부 살성이 좀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도 같이 해서 이제 흉터를 잘 낫게 하고 회복 후에도 많이 남지 않게끔 하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붓기나 멍은 사실 뭐 2주 정도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수술 거의 뭐 다음 날부터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어서 뭐 이제 붕대나 테이프가 좀 있더라도 막상 활동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술 받고 관광도 하시고 뭐 맛집도 가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붓기 등까지 이제 없어지는 데는 한 달 정도 이제 걸리겠지만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뭐 많이 다니시고 수분도 잘 섭취하시면은 회복은 생각보다 금방 하시게 됩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팅의 결과는 보통 이제 수년 이상 지속은 됩니다. 이제 이게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인데, 수술의 저희 기본 컨셉이 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의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5에서 10년 전 정도 전으로 우리 돌아가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화는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줄기세포라든지 필러라든지 아니면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유지 관리하는 시술들을 병행하시면은 더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정말 다양한 방식의 수술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저희 병원 페이스리프팅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하지 않고 섬세한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뭐 강하게 당기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인상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아랍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을 특히 좀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팅은 처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톡스나 필러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잔주름이나 볼륨을 보완하면 사실 훨씬 더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콜라겐 종류의 필러들을 리프팅으로도 이렇게 잘 펴지지 않는 깊은 주름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팅 수술은 참 개인의 상태 그리고 이제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 비용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사실 상담 후에 안내드리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많은 헤어분들이 그래도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용 대비 높은 완성도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이미 다들 답을 아실 텐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안 하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규칙적인 운동, 뭐 균형 잡힌 식사 그런 거는 당연히 도움되고 자외선 차단제 역시 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편식 이런 거는 안 좋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비타민C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 수술 전후의 비타민C는 면역도 높일 뿐 아니라 회복 자체에도 큰 도움이 돼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뭐 흔해졌을 정도로 아주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삶을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외모가 젊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챕터를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행이나 과한 변화를 쫓기보다는 본인의 얼굴과 그런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수술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랍권 환자분들이 사실 점점 한국을 방문하시는 비율도 늘고 있고 이제 오시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미용 그리고 성형 수술을 많이 관심도 갖고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정보가 많고 또 이제 그런 정보가 많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이 되실 때는 사실 방문을 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좀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현이었습니다. 마살라마.